계약 파기 이해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독일어로 무언가를 외치던 바이어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화난 듯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허공에서 흩어지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중 몇 장이 구석에서 청소 카트를 끌고 있던 작업복 차림 여성의 어깨와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프랑스어로 터져나온 소리에 한국 측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며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 여성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떨어진 서류들을 하나씩 줍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좋겠죠? 자, 그럼 이 모든 일이 시작되기 2시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전 6시, 유나는 늘 그랬듯 회사에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경비 아저씨도 아직 졸린 눈을 비비고 있을 시간이었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유나는 청소 카트를 끌고 2층 화장실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아침부터 시끄럽게 하지 말아요. 물 뿌리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걸레를 짜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으니까 방해되지 말아요. 알겠어요? 유나가 고개를 끄덕이자 김 과장은 만족한 듯 사라졌습니다. 오전 9시가 넘어서야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이미 3층까지 청소를 마친 상태였죠. 어머, 벌써 다 했네요. 인사팀 막내 직원이 신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유나는 작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청소를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해요? 물기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최 부장이 복도를 지나가다 유나가 방금 닦은 바닥을 보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시 하세요. 제대로. 바닥은 이미 완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유나는 누구도 확인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다시 닦았습니다. 그녀는 늘 그랬습니다. 점심시간. 다른 직원들이 모두 식당으로 향하는 동안 유나는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테이블 위에 여러 서류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외국어로 쓰인 계약서들과 발표 자료들이었습니다. 유나는 서류들을 건드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의자 하나하나도 정성스럽게 닦았죠. 벌써 청소 중이세요? 통역사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네, 금방 끝낼게요.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저도 미리 와서 준비하는 거니까. 통역사는 친절했습니다. 유나는 고마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청소는 왜 지금 해요? 최 부장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1시간 뒤에 외국 바이어들이 와요. 유나는 아직 바닥 절반도 닦지 못했지만 조용히 청소 도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 파악도 못하고 최 부장의 마지막 한마디가 유나의 등 뒤로 떨어졌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다른 직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가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청소 카트를 밀고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유나는 복도에서 진공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중요한 미팅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문틈으로 여러 언어가 섞인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잠깐만요. 김 과장이 나와서 윤아를 보더니 진공 청소기를 끄라고 손짓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계약 협상 중인데 너무 시끄러워요. 다른 층 가서 청소해요. 윤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진공 청소기를 끌고 이동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안에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 청소를 왜 해요? 집중 좀 합시다. 집중. 최 부장의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윤아가 급하게 청소 도구들을 정리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부장이 회의실에서 나와 윤아가 바닥에 놓아둔 물이 든 양동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양동이를 발로 밀어버렸습니다. 철컥. 양동이가 넘어지며 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다른 직원들이 돌아봤습니다. 회의실 안의 사람들도 무슨 일인지 문 쪽을 힐끗 쳐다봤죠.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저런.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윤아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마른 걸레를 꺼내 쏟아진 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대고 앉아서 빨리 치우고 다른 데 가세요. 최 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고는 회의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작업복 무릎은 젖어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다시 여러 언어로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윤아는 청소 카트에 걸레를 걸어두고 바퀴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밀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도 끝까지 가서야 윤아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작업복 무릎 부분이 아직도 축축했습니다. 그녀는 신경 쓰지 않는 척 보였습니다. 그냥 깊게 한번 숨을 들이쉬고는 다시 청소 카트를 밀고 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옆을 지나갈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외국인 몇 명이 내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독일어였습니다. 이쪽인 것 같은데. 프랑스어도 들렸습니다. 윤아는 잠깐 그들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는 것 같았지만 윤아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그들 옆을 지나쳤습니다. 외국인들은 윤아를 거의 보지도 않았습니다. 청소부는 그냥 투명한 존재였으니까요. 결국 그들은 복도 안내판을 보고 스스로 길을 찾아 회의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윤아는 계단으로 올라가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윤아는 3층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아래층 회의실에서는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된 모양이었어요. 가끔씩 복도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한국어, 영어, 그리고 다른 외국어들이 뒤섞여 있었죠. 윤아는 변기를 닦으며 별 생각 없이 그 소리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래층에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윤아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1시간 뒤쯤 회의실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어서 안의 분위기가 조금 보였어요. 한국 측 임원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통역사는 이마에 땀까지 흘리고 있었죠. 외국 바이어들도 뭔가 불만스러운 듯 서로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통역사가 뭔가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정책은.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윤아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통역사가 방금 말한 표현이 좀 어색했거든요. 외국 바이어 중 한 명이 미묘한 표정을 지으며 동료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윤아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생각보다. 복도를 지나가던 다른 직원이 유나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유나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급하게 청소 카트를 밀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온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특히 외국 바이어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유나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자신은 그저 청소부일 뿐이라는 생각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오후 4시 반, 유나가 4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 아래층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유나는 호기심이 생겨 조용히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회의실 근처에 다가가니 문이 완전히 열려 있었어요. 안을 보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외국 바이어들의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딱딱해졌고 한국 측 임원들은 당황해하고 있었죠. 특히 통역사는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외국 바이어 중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내부 통제가 안 되는 것 같군요. 독일어였습니다. 유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죠. 통역사가 더듬거리며 다시 번역을 시도했지만 외국 바이어들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임원 중 한 명이 유나를 발견하고 뭔가 말하려는 순간 다른 임원이 책상 위에 쌓여있던 서류 더미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 듯 그 서류들을 탁 하고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그만해요.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한 번 더 갈라졌습니다. 그 틈에 유나는 조용히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바이어들은 서로 독일어와 프랑스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소통이 완전히 단절되고 있었어요.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었죠. 오후 5시, 유나는 복도 끝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지만 계속 회의실 쪽을 신경 쓰고 있었죠. 분위기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된 것 같았어요. 외국 바이어들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한국 측은 점점 더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소리였어요. 유나는 청소를 멈추고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외국 바이어 한 명이 서류 가방을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좋지 않은 신호였어요. 유나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회의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선 유나는 안쪽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통역사는 완전히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고 임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유나는 천천히 문 쪽으로 가면서 딱 한마디를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표현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유나에게 쏠렸어요. 임원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청소부가 회의에 끼어드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외국 바이어들도 놀란 표정으로 유나를 쳐다봤어요. 바로 그때 최 부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일 끝나면 저 사람 정리합시다. 그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계약 깨지면 책임 물을 겁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외국 바이어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뭔가 속삭였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별다른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말하지 않으면 모든 게 끝난다는 것을. 유나는 천천히 작업용 장갑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갑을 회의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 다음 유나는 걸레를 양동이 속에 철퍽 소리가 나게 던져 넣었습니다. 그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유나는 모든 사람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청소를 멈추겠습니다. 이 말과 함께 유나는 자신의 업무 위치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그냥 청소부가 아니었어요. 외국 바이어들이 서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한국 측 임원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죠. 유나는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걸 걸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유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외국 바이어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듯 서로 독일어로 작은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뭐지? 저 청소부가 왜? 무슨 말을 한 거야? 한국 측 임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죠. 그중 한 명이 유나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지금 뭐하는? 하지만 독일 바이어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잠깐. 그가 아는 몇 안 되는 한국어 단어였습니다. 그는 유나를 바라보며 어렵게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당신, 뭐, 말했어요? 문법도 어색하고 발음도 부정확했지만 의미는 통했습니다. 유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신 표현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바이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복잡한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유나가 더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오해. 있었어요. 오해? 바이어가 그 단어를 따라 말했습니다. 이때 최 부장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실례를. 독일 바이어가 최 부장을 향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독일어, 알아요? 매우 간단한 문장이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금. 바이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독일어로 빠르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독일어를 할 수 있다는 것 같아. 프랑스 바이어도 유나에게 물어봤습니다. 프랑스어, 어때요? 역시 매우 서툰 한국어였습니다. 네, 조금 할 수 있어요. 유나가 대답하자 두 바이어가 서로 의미 있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럼, 우리, 말한 것, 알아요? 독일 바이어가 어렵게 한국어로 물어봤습니다. 유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부분 이해했어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종류의 조용함이었어요. 한국 측 임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유나가 외국어를 할 줄 안다는 걸 몰랐거든요. 독일 바이어가 동료와 독일어로 빠르게 상의한 뒤 다시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설명, 가능해요? 매우 천천히 단어 하나하나 신중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유나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이 상황이 정말 좋아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네,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독일 바이어는 유나를 곧바로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험하듯 일부러 가장 민감한 표현을 다시 꺼냈습니다. 유나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끊지 않기로 했어요.
처음에 말씀하신 독점 공급 조건에서요. 유나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역사분이 엑스클루시브 딜이라고 번역하셨는데 독일에서 말하는 이 표현은 단순한 독점 계약이 아니라 배타적 파트너십을 원한다는 뜻이셨죠? 독일 바이어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그 뜻이었어요. 유나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품질 표준 부분에서요. 독일에서 말하는 품질 기준은 단순한 품질 관리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과 환경 책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죠. 이번엔 프랑스 바이어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바로 그 부분이에요. 회의실 안 사람들이 하나씩 유나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프랑스어로 말씀하신 전략적 파트너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 파트너십이 아니라 장기적인 상호 발전을 위한 동반자 관계를 말하는 거죠. 프랑스 바이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완벽합니다. 바로 그런 관계를 원했어요. 이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청소부였던 유나가 이제 회의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무시받던 존재가 모든 이의 질문을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침묵하던 목소리가 이제 모두가 듣는 목소리가 되었죠. 세계의 질서가 완전히 뒤집힌 순간이었습니다. 독일 바이어가 유나에게 직접 질문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정확히 뭔지 이해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여러분은 단순히 제품을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기업 가치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계시죠. 유나의 설명에 두 바이어가 서로 의미 있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그겁니다. 이제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바이어들이 유나에게 직접 회사 정책과 비전에 대해 묻기 시작했어요. 그럼 귀하 회사의 환경 정책은 어떻게 되나요? 지속 가능한 공급망 관리 시스템이 있나요? 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 계획은? 유나는 침착하게 하나씩 답변했습니다. 회사 각 부서를 오가며 밤마다 혼자 남아있던 회의실, 버려진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수없이 정리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측 임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회사의 세부 정보들을 유나가 정확히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최 부장은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김 과장도 당황해서 아무 말 못하고 있었어요. 회의의 흐름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바이어들의 표정이 처음 만났을 때처럼 밝아졌어요. 이제 우리가 원하던 대화를 할 수 있겠네요. 독일 바이어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프랑스 바이어도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이제 아무도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세상이 뒤집힌 순간이었습니다. 1시간 뒤 회의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바이어들과 한국 측 임원들이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었어요. 유나가 중간에서 정확한 통역과 함께 양쪽의 진짜 의도를 전달해주고 있었죠. 이제야 우리가 원하던 진정한 파트너십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독일 바이어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루였습니다. 프랑스 바이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약서의 서명이 끝나고 악수가 오갔습니다. 위기에서 시작된 하루가 성공으로 마무리되고 있었어요. 바이어들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독일 바이어가 유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 계약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있는 회사라면 우리도 안심하고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겠어요. 프랑스 바이어도
유나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프랑스에도 오세요. 우리 본사에서 당신을 환영할 겁니다.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어들이 떠나고 나자 회의실에는 한국 측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죄송합니다. 김 과장과 최 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통역사도 유나에게 다가와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상황을 보고받은 듯 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유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2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했지만 사장이 자신의 이름을 물어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유나입니다. 유나 씨. 사장이 유나의 이름을 정중하게 불렀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사를 구해주셨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해도 될까요?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월요일에 시간 되실 때 제 사무실로 오세요.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마지막에 유나 혼자 남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낡은 운동화도 그대로였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유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작업용 장갑을 다시 끼웠습니다. 그리고 복도에 놓아둔 청소 카트를 가져와 회의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자를 제자리에 놓고 테이블을 닦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행동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전히 청소부였지만 이제 아무도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존엄을 되찾은 거죠. 유나는 청소를 마치고 조용히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이 전보다 조금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